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기능사 공통 부분인 식중독 분야를 공부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답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풀어본 이후에 정답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은 문제은행식 출제이고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반드시 각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연독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생긴다. 2. 발열, 구역질,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3. 세균, 곰팡이, 화학물질 등이 원인물질이다. 4. 대표적인 식중독은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등이 있다. 답이 들어오셨나요?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이건 식중독이 아니죠. 법정 전염병입니다.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해설합니다.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에는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곰팡이 독소, 기타 식중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것은 세균이 일으키는 식중독인데 이것도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감염형, 또 하나는 독소형입니다. 감염형과 독소형. 감염형은 무엇입니까? 세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이러한 균이 들어와 가지고 몸속에서 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독소형 식중독은 뭡니까?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음식물에서 이미 독소를 생성해 놓고 그 독소가 생성된 음식물을 먹을 때 식중독에 걸리는 것. 이것이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거기에는 황색 포도상균 식중독,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식중독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이거는 반드시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에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세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그 몸속에서 독소를 발생시켜서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밖에서 그 세균이 독소를 생성해 놓은 그 음식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경우. 그래서 전자를 감염형, 후자를 독소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연독에는요, 동물성도 있고 식물성도 있습니다. 동물성은 보고독 중독 같은 거고, 식물성에서는 독버섯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화학적, 농약, 알레르기성, 기타, 벤조아팔피레, 고기를 구웠더니 탄 곳에서 발암물질이 있었다.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곰팡이 독소에서 가장 유명한 거 아플라톡신, 맥각, 황변미. 이 정도로 식중독을 개괄해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독소 명칭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보고독은 테트로도톡신, 목화씨는 코시폴, 모시족의 바지락 굴은 베네루킨, 감자는 솔라닌, 썩은 감자는 셉신, 독버섯은 무스카린, 피마자는 리신, 청매는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소가 있죠. 섭조개, 즉 홍합은 삭시톡신, 그 다음에 동미나리는 시크톡신, 황색 포도상균은 엔테로톡신이라고 그랬고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장독소입니다. 황색 포도상균인 엔테로톡신이라는 이 독소인데 이게 장독소예요. 클로스리움 보툴리눔 이건 뉴로톡신이라는데 이건 신경독입니다. 황색 포도상균이 일으키는 독소를 엔테로톡신, 그 다음에 이것은 장에서 그 독소를 일으키는데 장독소. 클로스리디움 보툴리눔은 뉴로톡신이라는 독소인데 이 톡신이라는 게 독소예요. 이건 신경독을 일으키는 것이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외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지어봤어요. 복태 이야기. 복태, 보고독 테트로도톡신이죠. 복태 이야기입니다. 복태가 목포고등학교 목고가 뭡니까? 목화씨 코시폴. 목고당 동창인 복태가 어느 날 모시베네 어릴 때 있는 그 베네 쪼고리 있죠?
모시베넷을 입고, 모시베넷, 모시족의 베네루킨, 베넷이 베네루킨입니다. 입고 손에는 찐감자를 들고 바구니를 들고 솔라시도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감자 바구니를 들고 솔라시도 노래를 불렀다. 감자, 솔라시도, 솔라닌 노래를 부르면서 오더니 갑자기 감자 하나를 건네줘서 먹었더니 썩은 감자더라. 그래서 내가 셉시하고 뱉어버렸다. 에펫인데 셉시, 썩은 감자 셉신. 웬일이냐고 묻자 자기를 위해서 동무대를 하나 마련해달라. 동무, 독버섯 독, 무스카린. 동무대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해서 그럼 말해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뭐 피리를 불겠다. 피리, 피마자, 리신. 피를 불면서 노래를 하겠다 그래서 무슨 노래? 그랬더니 뭐 청아라는 노래,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청아, 청매실 청아, 아미그달린 청아 라는 노래를 부르겠대. 들어보지는 못한 다리 제목인데 심청아인가? 이러고 노래가 끝나고 각자 돌아가는데 포장마차에서 홍합을 팔고 있었어요. 이 홍합 섭조개라고 하죠. 그래서 홍합이랑 한 그릇 먹고 가자고 그래서 얘가 그냥 삭신이 쑤셔서 가봐야겠다 말하고 빠져나왔다. 홍합, 삭신, 삭시톡신, 홍합, 삭신, 삭시톡신. 결국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내 친구 복태, 호고, 복태, 테트로톡신, 목고를 나왔대요. 목화시, 고시폴, 모시베넷을 입었어요. 모시족의 베네루킨, 감자를 두면서 솔라시도 노래를 불렀어요. 감자, 솔라닌, 썩은 감자를 주길래 셉신하고 뱉어버렸어요. 썩은 감자, 셉신. 동무들을 마련해달라요. 독버섯, 무스카린, 동무. 뭐 할 건데 피리를 불겠대요. 피마자, 리신. 뭘 부를 건데 청아를 부르겠대. 청아. 청매, 아미그달린. 홍합이나 한 그릇 먹고 가자. 삭신 쓰신다고 와버렸다. 홍합, 삭신, 삭시톡신. 네, 이렇게 억지로 지어본 거니까요. 필요하다면 활용하십시오. 문제 2번입니다. 식중독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행정적 조치는 발생 신고, 폐기 처분, 연막 소독, 역학 조사. 뭘 제일 먼저 해야겠습니까? 잡눈에 들어왔죠? 네, 발생 신고입니다. 어디에 답니까? 보건소에 답니다.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주요한 차이점이 뭐냐? 답을 한번 쭉 보십시오. 문제 지문을 아시겠습니까? 확인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다. 자, 지문에서 뭐가 틀렸는지를 한번 짚어주겠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다량의 균으로, 세균성 식중독은 소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틀렸죠? 경구 감염병은 뭡니까? 입을 통해 들어온 세균, 적은 양의 세균만 들어와도 안에서 빨리 번식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요, 많은 양의 균이 있어야 독을 만들어 놓을 거 아닙니까? 적은 양이 언제 독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경구 감염병은 소량의 균으로, 이게 틀렸죠? 소량의 균으로,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은 틀렸죠? 다량의 균으로 발병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많고 경구 감염병은 거의 없다. 경구 감염병이 뭐라고 했어요? 전염병이죠. 있으면 경구 감염병이 2차 감염이 있어야겠죠. 전염, 2차 감염이 전염이니까. 세균성 식중독은요.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고가 아니죠. 적고. 경구 감염병은 거의 없다. 이쪽은 좀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없고 전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좀 있을 수 있죠. 예방접종 맞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거의 없습니다. 면역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 보고독 먹고 한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보고독 먹어도 면역이 되어서 살 것이냐? 아니요, 죽어요.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맞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다. 왜요? 세균성 식중독은 들어와서 독소를 일으켜서 경구 감염병은 적은 균이 들어와도 거기서 많이 퍼뜨려서 그래서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깁니다. 넘어갑니다. 네, 여기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이미 내가 설명드린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본인들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감염병은
소화기계 감염병입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지. 전염병이죠. 경구 감염병. 세균성 식중독은요. 똑같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으로서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이거 뭡니까? 균이 들어오긴 하는데 균이 들어와서 뭐합니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염형 식중독의 원인균이 아닌 것.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포도상귀균.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뭐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까? 감염형 식중독이냐 아니면 독소형 식중독이냐, 들어와서 식중독균을 일으키냐. 이미 식중독균을 발생시켜놓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리는 거냐. 자, 그렇게 보면 답이 보이죠? 포도상귀균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셋은 뭡니까? 균이 들어와서 사람 몸속에서 독소를 일으키죠. 포도상귀균은 이미 밖에서 음식물에다 일으켜놓은 독소 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리는 거죠. 그래서 포도상귀균은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웰치균 됐나요? 같은데요. 스테필로코쿠스 오레우스 균이 분비하는 장독소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영어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포도상귀균이다 이렇게 알고 푸시면 돼요. 보실 것 없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스테필로코쿠스 오레우스라는 이러한 것이 나오면 이거는 포도상귀균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도상귀균은 장독소인 엔테로톡신을 생산한다. 이게 장독소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엔테로톡신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120도씨에서 20분간 처리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화농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 문제가 어디가 그냥 이렇게 나왔어. 그냥 나가겠습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이게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치사율이 40%입니다. 원인균은요, 보툴리누스균이고요. 원인 독소는 뉴로톡신입니다. 증상으로는 마비 증상이 옵니다. 주로 통조림에서 발생합니다. 끓여 먹으면 80도씨에서 30분 처리하면 사멸됩니다. 독소가 제거된다는 말이죠. 자, 다음 중 일반적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은 그러면 바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과 그 유독 성분이 잘못된 거 아까 한 거라고 한번 보죠. 감자 가지고 있으면서 솔라시도 노래 불렸다고 그랬죠. 솔라닌. 청아 그랬죠. 청아. 무슨 놀이 할 건데 이게 청. 아가 뭡니까? 아미그달린. 그래서 이게 틀렸죠. 청매는 뭐라고요? 아미그달린이라고요. 피맞아 피리 분다고 그랬죠. 피를 분면서 왔죠. 피리. 피맞아 리신. 동미나리 시크톡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죠. 정답을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틀린 것은 청매입니다.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으로 짝지어진 것은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 아까 세균성 식중독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몸 안에서 독소를 일으키는 경구형. 하나는 독소형. 독소형은 뭐라고요? 밖에서 이미 음식물에다 독을 내뿜으면 그것을 음식물을 먹고 식중독 걸리는 것.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독소형 황색 포도상귀균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이 두 가지라고 했죠. 황색 포도상 균이 내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엔테로톡신.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 내뿜는 독은 뭐라고 했어요? 뉴로톡신. 꼭 알아두십시오.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및 확산 방지 방법으로 틀린 것은 노로바이러스. 밑에부터 볼게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후 2, 3일 뒤에 자연히 치유된다. 노로바이러스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2, 3일 뒤에는 그냥 치유된대. 그러니 백신 맞을 필요 있겠어요? 필요 없죠. 주로 경구, 접촉, 비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오염된 식수, 감염 환자와의 접촉, 기침, 재채기 등으로 비말 감염. 통 깨끗이 씻고 음식물 충분히 가열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염려할 필요가 없다. 노로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지는 모르겠죠. 아니죠. 근데 어떻든 노로바이러스 별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백신 맞을 필요도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변미 중독을 일으키는 오염 미생물. 황변미, 쌀이 누렇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답 들어왔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균이 원인이 돼가지고 황변미 중독이 일어나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중 곰팡이 독소와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잘못 연결한 것. 이런 문제 나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플라톡신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플라톡신. 아플라나 안 아플라나? 몸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안 아픈 장기가 있죠. 아플라나 안 아플라나? 그럴 때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이요. 아플라톡신 간장독입니다. 신경독이 아니고요. 신경독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뉴로톡신이죠. 간장독인데 간암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의 아플라톡신은 간장독이다.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독으로서 간장의 장애를 일으키는 거 또 나왔죠? 간장. 아플라나 안 아플라나? 예, 아플라톡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장염비브리오. 주로 언제 걸립니까? 회 먹고 걸리죠. 조개라든가 게 이런 거 먹으세요. 그러면 답은 어느 정도는 들어왔죠? 보겠습니다. 자, 장염비브리오. 해수에 존재하죠.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3, 4%의 식염 농도에 잘 발육한다. 맞죠? 특정 조건에서 뭐합니까? 사람의 몸속에 혈구를 용혈시킨다. 용혈이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막을 파괴해버려요. 속에서 막 터지는 거죠. 세포막이 응고돼 버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람 양성균이며 아포를 생성하는 귀균이다. 이건 잘은 몰라도 다른 세 개는 확실하니까 이거 답에다 찍어 맞는 건데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리고 아포는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람 음성균이 뭐냐 이제 물어야겠죠. 그람 염색법에 의해 염색했을 때 붉은색으로 염색되는 거 그것이 그람 음성균입니다. 그러면 보라색으로 염색되면 그람 양성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그람 음성균이고 아포는 뭡니까? 이 균자, 포자 이런 거예요. 그것을 생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독 중독의 치료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자, 보고를 먹고 중독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진통제 투여하면 죽습니다. 일단은 보고도 먹으면 마비 증세가 오죠. 그리고 호흡 곤란으로 결국은 숨을 쉬고 죽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먹은 것을 빨리 토해내야겠죠? 이세척 맞습니다. 채토제가 뭡니까? 억지로 토하게 하는 약이에요. 채토제, 억지로 토하게 만드는 약. 호흡 촉진제, 어떻게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진통제 주면요. 안 아프게 해서 잠들면 죽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투여에 죽으라고 주는 거 이거 안 되죠? 이세척하거나 빨리 토하게 만들거나 호흡을 어떻게든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 호흡마비로 사망하기 때문에. 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 보고에서 가장 독이 많은 곳, 난소, 알이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내장, 피부. 이러한 순서라는 거. 알에 가장 독이 많다. 통조림용 공간을 통해서 중독될 수 있는 유해금속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통조림의 내부는 뭘로 칠해져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주석이죠.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중에 생성되는 유해물질 중 아민이나 아드류와 반응해서 니트로스 화합물을 생성하는 성분은 그냥 답을 떠올리면 됩니다. 답은 아질산염입니다. 보겠습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등의 붉은색 뇌는 발색제. 그게 뭡니까? 아질산염입니다. 이 발색. 이걸 첨가하는데 이것이 일정 조건에서 반응해가지고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여기서 보는 이게 니트로소아민이죠. 뭐가요? 아질산염이. 그래서 답은 아질산염이. 육류의 직화구이 및 훈연 중에 발생하는 발암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고기 태웠을 때 어떤 발암물질이 나오느냐. 답 그냥 들어왔죠? 네, 확인합니다. 벤조피렌이. 고기 태워서 태운 자리에 잘라내죠. 왜냐하면 탄 자리에 벤조피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암물질이니까. 다환 방향족. 이게 숯불구이 냄새나고 그런 게 좋죠. 탄화수소. 훈제육이나 태운 고기에서 다량 검출되는 발암물질. 석탄, 석유, 목재 등을 태울 때 불안전지에서 생성되는 것. 그래서 고기 태울 때 생성되는 발암물질은 그러면 벤조피렌입니다. 섭조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 성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섭조개가 홍합과 같다고 그랬죠? 홍합 한번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뭐가 삭신이 쑤신다고? 보입니까? 삭신 쑤신다. 락시톡신. 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로 통조림에 많다고 그랬죠? 독소는요. 뉴로톡신이고요. 뉴로톡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경독이라고 그랬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보이신가요? 확인합니다. 자, 독소는 독성이 강한 단백질 성분으로 열에 강하다? 아닙니다. 주요 증상은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이다. 맞습니다. 발병 시기는 음식물 섭취 후 3대 이게 짧지 않아요. 굉장히 깁니다. 균은 앞으로 형성합니다. 이건 해설을 좀 봐야 합니다.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식중독의 증상입니다. 식중독, 어떤 거라고 뉴로톡신, 호흡장애나 신경증상 이상으로 옵니다. 청각마비, 언어장애. 근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거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이거와 얘가 생산하는 이 종자, 자식이죠. 아포가 뭡니까? 이 아포는 균주, 우리말로 쉽게 하면 새끼예요, 새끼. 단단한 막으로 쌓아놓은 이 종자죠, 종자, 새끼인데 아포가요. 문제는 이 아포가 열에 강해요. 안 죽는단 말이죠. 자기 자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마 강하게 뭔가를 싼 것 같아요. 이게 120도에서 20분 이상 가열해야 이게 죽어요. 그런데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균은 아주 쉽게 그 제독이 돼요. 80도 정도에서 30분만 가열해도 파괴됩니다. 그 독은.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어느 정도 열을 가면 죽어요. 그런데 얘가 까놓은 이 아포는 잘 죽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하나 올라가서 이 문제를 보시면, 자,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성이 강한 단백질 성분이 열에 강하다? 그게 틀렸죠. 얘 자체는 열이 아주 약해요. 얘 새끼인 아포는 열에 강하죠. 발병 시기는 음식물 섭취 후 3 내지 5시간 아닙니다.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려요.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사람이면 이 보툴리눔 독소가 들어왔어요. 얘는 신경독이에요. 신경독.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여튼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신경이죠. 다시 마비시키니까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잠복기가 아주 길어요. 그리고 균은 아포를 형성하는데 이 아포는 열에도 잘 죽지 않는다. 형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리기능사 여러분과 함께 오래가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